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아마 여러분, 제가 녹화는 항상 여러분들이 들을 시점이 되면은 최소한도 한 보름이나 한 20일 뒤에 제가 오늘 녹화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자, 지금 뭐 세상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 세상에 아주 뭐 어수선합니다. 예, 어수선하고 정말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지 국민들은 완전히 뭐 그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정말 뭐 그 다 그 언론의 어떤 그 나쁘게 말하면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거죠. 예,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그 주요 저기 뭐야 언론계라든가 뭐 방송 뭐 신문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냥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국민들은 뭐 갈라서기 서로 간에 뭐 양파로 갈라진 지 오래돼 가지고 저는 항상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 관심 있는 분야 사회 현상에서 관심 있는 분야 예전서부터 그 일종의 그 뭐랄까 홀로코스트라든가 그리고 1990년대 그 르완다 그 내전 사태 때 그 두 종족 간의 분쟁 무려 100일 동안에 그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화에 관심 있는 분은 4월의 어느 날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르완다 그 내전 사태를 그때 다룬 그 영화인데 뭐 그래서 그 호텔 르완다인가 무슨 뭐 두 편이 여러 개 있어요. 영화가 그 르완다 사태. 왜냐면은 그 70년대에 그 킬링 필드보다도 더 무서운 게 킬링 필드는 그 크메르 르주에서 한 3년 동안 동족의 뭐 200만 명에서 300만 명 가량을 죽였다고 그러는데 이 무려 걸린 시간이 3년이었어요. 그 크메르 르주에서 그 동족이 그 학살된 거는 그런데 그 1990년대 그 중반 3년인가 5년인가 그때 그 르완다 사태가 발생이 되었을 때 후투족과 그 훈치족과 투투족인가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종족 간에 그 벌어진 유혈 사태는 그 학살이죠. 일방적인 학살은 거의 100일 동안 100만 명,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학살되었다고 그 유엔 통계에서 자료에 나옵니다. 그때 다룬 영화가 4월의 어느 날이라는 그 저기가 있어요. 무려 하루에 10,000명씩 죽였다는 거예요. 무려 10,000명씩. 그 잔악함은 그걸 보면은 무섭습니다. 저도 그 뭐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영화를 보면 4월의 어느 날을 보면은 일반적인 무슨 뭐 공포 영화보다도 더 무섭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극단적인 그런 것들을 엄청 저는 무서워합니다. 우리 제가 감히 뭐 우리나라 역사, 우리 민족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일개 필부로서. 그러나 우리도 과거에 그와 같은 그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언변에 우리 민족이 얼마만큼 이데올로기에 갈라섰고 그것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증오를 했고 지금 그것이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더 심화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탄핵을 지금 지난주에 벌써 일주일이 경과했는데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떤 방향이 정해지겠죠. 정말 무섭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항상 우리 민족에 내재되어 있는 어떠한 그 뭐랄까 극단적인 사고 방식,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사고 방식들이 국민을 이제 결국은 이 지경으로 만들 남북 동성 또는 뭐 민주당 무슨 뭐 국민의힘 뭐 이렇게 전부 다 뭐 좌파 우파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비이성적으로 갈라져 가지고 언제든지 누군가 진짜 가스라이팅만 하게 되면은 거의 뭐 동족 간의 어떤 분열, 내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사실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조선시 주자 철학을 공부하면서 주자 철학이 이데올로기로 얼마나 한쪽으로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습성에 그 익히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사회가 주자하고 관계가 없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주자는 명분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분에 약해요. 특히 사실보다 명분이 항상 위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명분 가지고 국민들을 올가매기 참 좋습니다. 예. 지금 뭐 언론이고 뭐고 저는 뉴스 안 본 지 정규 뉴스 안 본 지 한 거의 몇십 년 됐습니다. 예. 예. 그 사람들이 뭐 언론 뭐 조작도 하고 지금은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일부에서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또는 호기심을 위해서 예, 가짜 뉴스는 뭐 재미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역사 같은데 유튜브 보면은 유사 역사 굉장히 많습니다. 훨씬 인기가 좋아요. 예. 올바른 판단보다는 무조건 반일하는 게 잘 먹혀요. 그리고 돈도 벌기 쉽고 예.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저거 하면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어떠한 그 강의 석상이라든가 유튜브에서 보면 뭐 반이라는 게 훨씬 예, 이미지도 좋고 돈 벌기도 좋습니다. 예,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 국가적으로 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내 가지고서 예, 완전히 한쪽은 닫아버리고 맹목적으로 이렇게 닫게 되면은 설령 그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예. 서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단순히 어떤 여러분 사실 우리 사회가 말로는 소통하는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에는 금기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예.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제주도 옛날에 4.3 문제라든가 4.3 사태냐 4.3 뭐 항쟁이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정체성이 갈라지잖아요. 예. 그 뒤로 광주 문제 이런 것들 금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공론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예. 정치, 종교 뭐 이런 데에 있어서 예. 또 지역 이런 거 전부 다 금기죠. 예.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떠한 집단에서 따돌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참 예. 저도 그 다소 위험한 발언이지만 예, 절대로 그냥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진짜 우리가 맨날 말로 하면은 그 소통이 부재하다 한국 사회는 소통이 부재하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소통이 부재하게끔 우리 자신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언론의 정보에 의해서 그만큼 길들여져 있다는 거. 예, 참 걱정이 돼요. 예, 이게 이런 증오심이 이렇게 그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그 데모하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진짜 무섭습니까? 예. 여러분 예전에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언제 그 우리 그 올림픽 저기 했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4강 갔을 때 길거리에서 붉은 악마들이 막 저거 해가지고 했을 때 그게 여러분 꼭 좋아 보입니까? 그게 우리 국민의 에너지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누군가 정치적으로 잘 나쁘게 이용을 하면 집단적으로 거의 광기에 빠지는 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예전 조선 500년 동안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주자를 하나의 학자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의 신으로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사실은 조선은 유교를 가장한 주자 철학이에요. 유교를 가장한 주자 철학. 그것은 우리 한의학에도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재마의 사상의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허준의 동의어감이 절대 진리화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은 살아있죠. 우리 학술에서 언제 허준을 그 학술적으로 재단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논문은 수천 편이 나오지만 동의보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문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상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의학은 명분이 더 명확합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이 네 개의 명분이 명확할수록 사람들을 더욱더 하나의 맹목성으로 이끌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우리 한의학의 일부는 한의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떠한 집단 체제와 같은 느낌을 준다. 저는 뭐 이거 젊었을 때부터 느꼈던 거니까요. 멀쩡한 사람이
예, 멀쩡한 사람이 예, 우리 학교 다 똑똑했던 사람들이 한의학을 공부를 하러 들어오고 한의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어떠한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저는 그거를 예, 느꼈습니다. 사실은 대학 때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 프레임 속에 갇혀가지고 허구죠. 예, 여러분 우리 한의학의 어떠한 것들은 전부 다 허구로 빚어놓은 그와 같은 그 세계 속에 우리는 갇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제가 상한론을 예, 공부하게 되고 이 상한론을 통해서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는 참신한 어떠한 그 근거에 의한 그 한의학의 원형이 뭐라 그럴까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한의학은 원래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 온 거다. 예. 그러니까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주류적인 사고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위나라와 진나라, 소위 말해서 장중경 선생이 살았다고 하는 그 시대가 바로 그 위진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길목인데 한나라가 멸망하고 그때 중국의 역사적인 변형이 일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철학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한나라 때까지는 비교적 그 고대의 어떤 정신 세계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면은 위진 남북조 시대를 들어가면서 선진 사상, 현학 사상, 그러니까 도교와 불교에 의한 주류적 사고가 생기면서 언어, 문자, 의식이 전부 다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당시 한의학이 얼마나 많이 변형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한의사들은 거의 몰라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 있는 것은 오로지 임상에 대한 결과죠. 신롱 본초경 보세요.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닐 때 신롱 본초경은 한 번은 열어봤을 거예요. 그건 전부 다 거의 귀신 잡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 귀신 잡는 소리입니다. 예, 연년, 익기 연년, 예, 몸이 가벼워진다. 예, 그런 말들. 예, 오장에 다 좋다. 이런 말들. 그것은 전부 다 현학 사상.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익기 연년이라는 거는 기를 보태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는 게 바로 신선사상, 불로장생. 그러니까 도교에서 말하는 노자 도덕 일종의 천장지구의 같은 사상의 그것을 그러니까 도가가 도교로 변형되는 과정 중에서 중국 지식인들의 의식 구조와 글쓰기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상한론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잔재들이. 그러나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 뒤로 가면서부터 중국 그 문화 자체는 이 두 개의 사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동의보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고요. 전부 다 거의 그 글쓰기 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단순히 제가 상한론을 강의를 하고 처방에 고방을 강의를 하지만 우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문제들, 좋은 점들 이걸 파악하고 우리가 어떠한 이것도 주제 넘은 얘기죠. 제가 무슨 역사학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러나 누구나 현대는 교육학 본인이 가정에서 자식들을 가르치면서 교육에 대한 개념도 생길 수가 있고 우리가 현대 교육이라든 현대 그와 같은 그 생활에서 역사 의식도 전부 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나친 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같은 거 현대에서는 유튜브가 필수 어떤 정보기관인데 거기에도 전부 다 찢어지고 갈라져 가지고 그거 같은 것들 나눠서 보게 되죠. 정말 걱정입니다, 정말. 자, 오늘 조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인 상한에 발열하야. 여기서 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생리가 때 맞추어 나왔다. 예. 열이 났는데 때 맞추어 나왔다. 예,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가 있다. 근데 자, 주죽 낮에는 정신이 맑으나 왜? 맑으나 그래 밤에는 서모하되 여견귀상.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서모하고 여견귀상을 일종의 동의 반복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머 밖에 여견귀상이 아니라 헛것을 보는 것 또는 헛소리 하는 게 이게 바로 서머예요. 예. 헛소리 할 수도 있고 헛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죠? 결국은 열에 의해서 옛날에는 뭐 뇌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우리 뇌가 열에 의해 정신을 약간 그 뭐랄까 영향을 받는 거죠. 예. 여기서 이것은 열이 혈실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저는 요거 대신에 원래대로면은 주일 명료 모죽 서머 여경 귀상은 사실은 발열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열도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에는 심해지는 게 뭐죠? 한열왕래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인상한 발열이라고 그러지만 한열왕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예. 이때는 위기를 이 열이 위기를 위기와 위의 이초를 범하지 않게 하면은 저절로 낫게 된다. 요거는 이제 여러 조문에서 나오죠. 그러나 이 글의 원래의 본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예,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부인, 상한 발열의 경수 정례라가, 예. 자, 주일 명료, 모죽, 서머, 여견, 귀상. 요겁니다. 예, 일단은 소시어탕으로 치료하라. 예, 열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소시어탕으로 치료해서 위기와 이초에, 예, 중초, 상초 쪽으로 진액이, 예, 고갈되지 않도록 하면은 저절로 낫는다. 여기에서 만일의 경우 더 병이 심화되면 어떻게 되겠죠? 예, 위기불화로 빠지는 거죠. 위가 건조해지고 조혈이 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만이라든가 대변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때를 놓치게 되면은 바로 조이승기탕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 자, 부인이 그 중풍이나 상한에 외감에 노출이 되면은 열에 의해서 이 생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외감이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생리가 때 맞추어 끊어지는 경우 이때는 학상이 막 몸에 어떠한 그 떠는 거죠. 떠는 증상이 그것이 발작에 따라 때에 따라서 발작하게 된다. 열에 의해서 발작하게 되는 거죠. 또 때 맞추어서 생리가 오는 경우는 주죽 명료하고 모죽 서머에서 이와 같은 헛것을 보기도 하게 된다. 자, 그 열이 혈실에 침범에 들어갈 때 어떤 경우는 신체 발작으로서 반응이 나타나고 또 어떤 경우는 정신이 혼몽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신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죠. 예. 어떤 경우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온 몸을 합질의 상처럼 부들부들 떨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정신이 완전히 넉나간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열병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중경의 문자는 단지 그 특징적인 증거만을 근거로 해서 요거를 여러분 이거는 전부 제가 중경서를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중경서는 항상 중경의 글쓰기 방식이죠. 문자라고 하는 것은 다만 그 특징적인 것을 근거하고 간략하게 글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중복되어지는 것을 좋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고문의 글쓰기 방식입니다, 여러분. 고문은 글을 반복적인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 여러분 이런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특징적인 것만 갖다 씁니다. 이것 말고도 증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글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통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호문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도 호문으로 이해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학질의 반응, 몸이 우리가 부들부들 떠는 현상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몸을 예를 들어서 학질상을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도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한 여기서는 호문입니다. 예. 대체적으로 부인이 병에 걸릴 때에 하혈하면은 이에 좋아진다. 예, 피를 흘리게 되면 좋다. 이거 요즘에 말로 하면 위험한 말이죠. 예, 이럴 때 하혈은 몸의 어혈이 생리를 통해서 배출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출혈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 여러분 그런 것은 이해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태양병 초기에 보통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 이에 병이 풀린다. 이와 같은 말로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생리가 때맞추어 나타난 병증들은 때맞추어 생리가 멈추는 그와 같은 상황보다는 심하지 않다, 미극하다.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발작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발작유시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리가 일단은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몸은 그 여성들이 생리를 통해서 열이 풀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상은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병세가 심하면은 양명으로 전속해가지고 앞에서 말한 게 그걸 푸는 거예요. 위중이 건조해지니 이게 바로 위기불화죠. 위기불화입니다. 위기불화. 위중건하니 미연에 이와 같이 되기 전에 소시효탕으로 치료해서 위기를 범하지 않게 해서 열이 위기까지 침범하지 않게 해서 그 상초가 통해서 진액이 아래로 내려오고 이거 본문에 있었던 거죠. 이거 전부 다 주석이라고 그랬죠. 위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조화를 얻는다는 게 뭐죠? 진액이 충족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병은 풀린다. 대체로 심장은 옛날 사람은 심으로 봤죠. 심장이 열에 의해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여기도 위는 뭐뭇이 되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심이 열모로 인해서 이렇게 열모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망령되이 헛것을 보고 말한다. 이게 바로 서머증이에요, 여러분. 열에 의해서. 그러니까 서머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면은 요즘에는 뭐 뇌로 봐도 되겠죠. 심이 열모라 그랬지만 뇌가 열에 의해서 여러분 뇌의 기능이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그 소래자, 이와 같이 발생되어지는 것. 비록 하나의 단서뿐만 아니니 반드시 우리는 증거를 근거로 해서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열병이 발생이 되면은 이러한 증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자꾸만 조문이 있다 보면은 드라마를 보듯이 눈에 이렇게 이미지가 잡힙니다. 특히 어린애들 같은 게 조금 헛소리하고 막 그러죠. 발음도 불분명해지고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제가 임의적으로 참작해서 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신사혼미, 망유, 소견이 예전서부터 내려오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제가 인용한 어떠한 출처를 얘기를 해줘야 되네요. 이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상한 전생집에 나와 있는 말을 제가 보다가 이 말이 너무 좋다. 짧지만 합리적이다. 지금 사람들이 봐도 이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146조문 상한 6, 7일이 경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병이 초기 왔다가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된 거죠. 발열하는데 오한이 조금 적어요. 오한이 적다. 그러니까 발열 오한은 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오한은 하지 않는다. 확률로 보시면 됩니다.
지절번동. 이거는 관절이 동통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지절이 마디가 약간 번열감이 있으면서 약간 욱신욱신한 정도지 통증까지는 없다 이런 소리죠. 예. 이거는 표병을 말하는 거예요. 표병을. 예. 근데 여기에 조금 구역감이 있다. 근데 보니까 심화가 심화 쪽으로 직결해 가지고서 이렇게 딱 이 지는 당기다. 당기면서 뭉쳐져 있다. 예를 들어서 아마 그 심화 부위가 여러분 꼭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부위. 이렇게 이것들을 심화라고 합니다. 이런 거 여기를 이렇게. 뭔가 이거는 그 감각적으로 글을 쓴 거예요. 심화가 뭔가 이렇게 조금 당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외증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외증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발열 미요와 지절 번동이 외증이죠. 이럴 때는 시오게지탕으로 치료한다. 요거는 이제 제가 교정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외증 미거 이런 것은 전부 다 후세 사람들의 글이라고 주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발열미요한 지절 번동은 외증 미거의 그와 같은 증상이다. 조짐이다. 또는 반응이다. 미구 심화 직결자는 비록 흉역 고만과 신번 희구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했으나 시오탕의 조짐에 해당되는 증상이다. 이것은 전변하는 가운데 계지증이 풀리지 않고 시오증이 아직 심하지 않은 상태에 시오게지탕을 쓸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거 시오게지탕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어떤 그 취직해 있는 상태에서 그 원장이 제가 부원장을 있었을 때 그 원장이 귀가 안 좋았어요. 귀가. 그런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보약을 먹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보양제를 먹더라고요. 보양제에 해당되는 걸 먹더라고요. 보양제. 귀가 안 좋아가지고 귀가 난청증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 원장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동이가 우리가 후세적인 건 약간 번열, 허열감이 많이 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시오게지탕이 좋을 것 같다. 근데 처방을 가르쳐 줬는데 쓰진 않더라고요. 쓸 일 많습니다. 시오게지탕 여러분. 자, 일설에 게지탕증과 소시오탕증의 합병이라 하고 조문에 이르게 심화지결이라고 말했고 흉역고만이라고 말하지 아니했으나 이것은 생략법이다. 옛날 사람들의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글을 간결하게 쓰다 보면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이 증상의 의도가 없지 않다고 하니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다. 이거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와 같은 설을 합리적이기 때문에 제가 붙여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계지탕증과 소시오탕증의 합병이다. 뭐 이런 게 이것도 전부 다 명분이죠. 이거 관계 없습니다. 상황을 봐가지고서 흉역고만의 정도까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전신이 뭐 쑤시고 아프고 약간 발열 오한감이 있으면 한열왕래와는 다른 조짐이죠. 그와 같은 초기 소시오탕의 초기에 해당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시오탕하고 계지탕을 합방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계지탕에다가 시오만 쓸 수가 있다는 것. 그거 있는 것은 감각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상관론 시오게지탕이라는 그와 같은 처방은 있잖아요. 조문에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시오게지탕은 조문에 보이는데 시오마항탕증은 보이지 않는다. 저거는 이거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어요. 왜냐? 또 물어보기도 하고 고방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는데 별로 제가 원하는 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방을 합방하는 경우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것은 병세의 시종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시오 계지탕은 있는데 시오 마왕탕은 없는가? 시오라고 하는 약과 계지가 같이 배합해서 쓸 수 있는데 근거를 제시해 줬잖아요. 그런데 시오하고 마왕을 쓴 예는 거의 없습니다. 고방에서. 이게 저는 이해 못해요. 잘.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마왕은 주로 마왕은 호흡기 쪽에 해당되는 병. 그러니까 병이 심한 경우죠. 그러니까 조문에 따르면 병발어 양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주로 호흡기 쪽으로 진행되어지는 병증은 마왕탕으로 쓰고, 자, 계지탕은 소화기 쪽으로 연관되어지는 병증을 일으켰을 때는 계지탕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지탕에서 시오탕 쪽으로 빠지는 경우는 있는데 마왕탕증에서는 시오탕증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마왕탕증에서는 백호탕이나 아니면은 조이승기탕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병세가 전변하는 과정 중에 시와 종이 다르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조문에 표리, 반표, 반리의 그 의 안에 그와 같은 의 안에 표리라든가 요거는 원래 표리, 반표, 반리, 그러니까 병의의 개념이죠. 병의의 그 의 안에 우리가 취할 것도 있고 혹은 취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조문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부득이 그 의안을 참고해야 하지만 병증이 이미 갖추어졌다고 하면 병원의 개념은 그 증상 가운데 이미 있기 때문에 어찌 위탁을 필요로 하겠는가. 여러분 요거 조금 글을 제가 틀어서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잘 쓰는 어떠한 스타일이죠. 병증이 기비인된 병원이 제기중하니 하대 위탁이죠. 조문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문에 나와 있는 표리의 병위에 대한 의안을 우리가 참고해야겠지만 증상이 이미 조건에 증상이라는 게 뭐죠? 증거잖아요. 증거가 이미 갖추어져 있으면은 그 증거의 그 병인의 개념은 그 증상 속에 있다는 이런 소리죠. 그러니 어찌 우리가 위탁이라는 의안을 필요로 하겠는가.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조금 제 주제에 넘는 현 시국에 대해서 조금 걱정, 근심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세대가 한 30년은 지나가야지 이와 같은 우리 국민들도 성숙해지고 그러라리라고 봅니다. 한 세대가 앞으로 더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싫든 좋든지 간에 386 세대, 586 세대가 우리 현실에서 완전히 놔야 됩니다. 지금은 386, 586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도적 하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에서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지배되고 있다는 거. 다만 저는 우리가 중국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 중화주의의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여러분 예전에는 중국이 조선을 그냥 내버려 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완전히 잘못하면은 속국으로 될 수가 있다. 언어, 문자, 민족 자체가 앞으로 향후에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을 합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영토가 지리적으로 너무 중국의 입장에서는 탐나는데요.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탐나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좀 차리고 단순히 그 이데올로기 우리가 들어가는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감추어진 그 이데올로기 전체적인 어떤 세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나마 서로 다른 생각 갖는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적대적인 감정, 증오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